미국의 한 지역 방송국. 글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하더라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직접 가보고 하는 말이라던데. 이곳에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주고받는 미국 방송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이들은 얼마 후 왜 한국이 우울한 나라인지 밝히기 위해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단순히 우울하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PD로 근무 중인 브라이언 로버츠라고 합니다. 지역 방송국이기는 하지만 저의 직업적인 특성상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의 문화들은 저의 최애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드라마는 사람들의 희노애락과 감성을 잘 파고드는 매력적인 내용의 드라마들이 많았고, K-팝의 경우에는 자극적이고 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우리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죠. 그뿐인가요? 한국의 음식들은 저의 하루를 마무리해주는 대표적인 문화였습니다. 평일에는 김밥을 사와서 먹고, 주말이면 한국식 삼겹살과 불고기 요리를 먹기 위해 외출을 하곤 하죠. 이런 저의 한국 사랑은 저의 일자리에서도 발휘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송들을 책임지고 제작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한국 음식점들을 직접 방문하여 리뷰하는 방송들도 만들었고, 이러한 방송들을 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였지만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죠. 글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하더라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직접 가보고 하는 말이라던데. 방송국 동료에게 들은 충격적인 소식은 미국의 한 작가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뭐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왜? 뭐 때문에? 저 말이 진짜일까? 그토록 우울한 나라인데 왜 그들의 문화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건데?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는 제일 우울한 나라였다고? 사실 해당 발언을 한 작가는 저도 잘 아는 작가였습니다. 그의 책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할 때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서서히 한국이 진짜로 우울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생각들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한국으로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죠. 사실 방송국 차원에서 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제가 그리 잘 나가는 PD도 아니었고 그런 의견을 낼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에 금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 한국을 방문하려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혼자서 하는 쓸쓸한 여행이 되는 것은 피했죠. 저처럼 한국에 관심이 많던 방송국 동료가 한국 여행에 동참했거든요. 그 친구도 이번에 미국 작가의 그러한 발언을 듣고는 도저히 못 참겠다며 저를 따라 나선 거였죠.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처음부터 여행한다는 느낌보다는 조사를 한다는 느낌으로 여행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한국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러 가지 경치나 분위기를 즐기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녹음기와 카메라 그리고 노트들을 들고 한국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취재하려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파악하려고 한 것은 한국인들의 직업 윤리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들의 직업의식에서 어떠한 힌트를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기 청소하시는 한국인분 계신다. 아무래도 청소일이라는 것이 국가를 불문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군이니까 조사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청소일을 하시는 한국인 중년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의 하루 일과를 같이 했습니다. 올해 42살이었던 한국의 청소부 중년 남자분은 꽤 젊어 보였지만 실제 나이는 42살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올해로 7년째 도로변을 청소하고 있는 이분은 한국에서는 환경미화원으로 불리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명의 아들을 둔 가장이었는데 건설 현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했지만 건설사의 부도로 환경미화원 일을 하게 되었다고.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죠. 가장인데 아버지인데
사업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때는 월급도 200만 원도 안 되니까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가장이니까 다 그래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니까. 월급은 적어도 사업보다는 꾸준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안정적이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가족들이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죠. 그런 그는 인터뷰하던 도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처음에는 어린 아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기도 했었다고. 하지만 그는 최근 들어 마음가짐을 바꾸었다고도 했습니다. 어느새 진정한 환경미화원이 된 기분이라고.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길바닥에 이물질을 치우며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쾌감을 느낀다고 했죠. 너무 보람된 일이라고. 어쩌면 직업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설프고 잘하지 못하기에 즐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 전문가가 되는 순간 그 일은 나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하는 한국인 환경미화원분은 얼굴에 만연한 미소를 띠며 행복한 표정까지 짓더군요. 한국에서 사는 가장들, 한국 남자들은 이런 심정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토록 우울한 삶을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인가. 이건 우울함을 넘어 뭐랄까. 너무나 서글프다. 어쩌면 진짜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저 막무가내로 우울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때는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죠. 일거수일투족이라곤 했지만 하루 종일 그의 근무를 따라다니는 것은 실례라는 생각에 몇 시간 취재를 한 뒤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우리는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돌아서는 우리의 마음은 아주 묘한 감정이었죠. 한동안 동료와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각자의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이후로 우리는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궁금증들이 육체로 발현되어 행동으로 승화된 탓이었죠. 저는 궁금증이 생기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쉬지 않는 근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불과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던 제가 이곳 한국에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인들의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평범한 한국인들의 삶을 들여다보아야만 한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하는지에 대한 진실과 더욱 가까워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이 오가는 가장 현실적인 장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통시장을 방문한 저는 큰 회의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봐, 브라이언. 이곳의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인데 동료는 의외라는 듯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열정적이라며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곳은 활기가 넘쳤고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모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독특한 공간이었죠.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랄까. 심지어 이곳이 한국이 아닌 제가 살던 미국이라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익숙한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주변에서 들리는 영어 소리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대지만 이곳에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이곳의 인상적인 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동료와 함께 이곳에서 여러 음식을 먹어보았지만 죄다 하나같이 다른 매력들을 뽐내며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특정 하나의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맛있어서 놀랐죠. 이곳의 음식들을 다 먹어보려면 며칠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가장 우울한 국가라고 주장하던 인간들은 대체 한국을 제대로 여행이나 해보고 짓거리는 거야? 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 거지? 그게 아니라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라도 있는 건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엄청난 경쟁 문화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학업에만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하는 문화 때문에 한국의 국민들은 우울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꿈을 찾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혹시라도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가장 우울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들의 삶은 경쟁 그 자체였고 그들의 무한 경쟁 완벽주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해도 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불행을 느끼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 또한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이 들기는 했으니까요. 실제로 경쟁이 심한 나라나 단체에서는 그 속에서 느끼는 우울감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만약 저도 그 장면들을 목격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면 아직도 한국의 우울함에 대한 의심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와 동료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눈에 더 담고 싶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너무 취재에 몰입하여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지도 몰랐지만 우리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한강에서 치킨을 뜯으며 즐거운 시간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풀기 위해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죠. 그런데 한강 근처에 도착하자 우리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 브라이언. 어제 우리가 한강 주변을 지나갈 때도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었나? 이러다가 우리 한강에 앉을 자리도 없겠어. 동료의 말대로 분명히 이 정도까지는 붐비지 않았던 장소임에도 오늘은 유독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바라보며 환희를 느끼기도 했죠. 펑펑 파바바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늘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서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즐기며 행복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늘에서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고 휘황찬란한 불꽃들이 이곳저곳에서 가지각색의 모양과 색깔들을 뽐내며 터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전경이었고 황홀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우리가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인가봐. 우리가 오는 날에 이렇게 귀한 불꽃 축제도 다 보고 말이야. 저 한국 사람들 행복해하는 거 보여? 왠지 나도 기분이 좋아지네. 동료의 말에 저는 아름다운 불꽃들과 행복한 모습의 한국 사람들을 번갈아 보며 아주 이상한 기분을 느꼈죠. 어쩌면 진짜로 우울한 나라는 우리 미국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덕분에 외부적으로 따뜻한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총기 사건들과 폭력적인 시위와 약탈들, 이러한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본다면 결코 우리들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연 우리들이 다른 나라를 평가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말이죠. 그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을 넘어서는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외부인들의 시각에는 우울한 삶이라고 생각될지언정 그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죠. 그것도 전쟁이 끝난 지 불과 수십 년 만의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국의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이후로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제가 한국 여행을 하며 느낀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들을 방송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기에 잘 모셔두어야 했죠. 분명한 것은 제가 겪은 한국은 우울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열정적인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미국보다 말이죠.